골치 아프네. 이런 장면도 분위기를 해보죠. 출정! 고맙습니다. 방금은 다들 몸이 굳어서 빨리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무의식의 두려움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극단 멤버들은 잔상의 무서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몇 번을 마주해도 여전히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죠. 그래서 당신처럼 차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랑 펠로도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망설였지만 덕분에 알게 되었어요. 걱정을 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빨리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는 걸요. 무대 위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아래가 아니라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게 더 안전하니까요. 덕분에 이번 위기는 넘겼지만 다음 잔상류가 오기 전에 순례자들을 구출해 극단으로 데려가야 해요. 네,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순례자예요. 수도 외의 순례선을 타고 바다를 떠돌면서 많은 고생을 했죠. 펠리콘은 위선적인 가면을 쓰고 있지만 수저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약속은 지키고자 할 거예요. 방랑자가 월계관을 받았으니까 당분간 누구도 유배되는 일은 없겠지만 이 순례선은 당신이 월계관을 받기 전에 이미 라군나에서 출항했어요. 이 배가 마지막 순례선이었으면 좋겠어요. 순례자들의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내 손 너무 아파. 부러진 것 같아. 펠로가 지금 가진 걸로는 이게 최선이라 미안하대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따 미안하네. 고맙네.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어. 펠로가 그 1등 항해사, 인원수 점검은 거의 다 됐어. 돌아갈까? 네. 일단 신입들을 데리고 돌아가 주세요. 빠진 게 없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할게요. 너 혼자 여기 두면 괜찮아요. 펠로랑 저는 매일 밖에서 물건을 주워오니까 이 정도는 문제 없어요. 게다가 요즘 단장도 바쁘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제가 맡는 건 처음이거든요. 뭐 월계관을 쟁취한 사람이 함께 끝나는 대로 빨리 극단으로 돌아와. 네. 네, 선실에서 빠뜨린 게 있는지 다시 확인해보죠. 여기 남은 사람은 더 이상 없지만 남겨진 물건은 있을지도 몰라요. 순례선에 올라타더라도 꼭 챙겨야 할 물건이라면 그 사람들에게 아주 소중한 것이었겠죠. 물건... 펠로!
펠로가 뭔가를 발견한 것 같아요. 펠로! 괜찮아. 펠로는 아주 다정해. 드디어 왔구나. 빨리 따끈따끈한 미트 소스 파스타로 몸 좀 녹여. 방랑자 먼저 주세요. 전 좀 이따가 먹을게요. 자, 식기 전에 먹어. 나도 같이 갈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아까 선실을 봤을 때 이 아이는 분명 이미 아니. 괜찮아요. 먼저 소독한 다음 괴사 조직을 다행이네. 일단 고비는 넘겼어요. 점점 나아질 거예요. 참, 다들 배불리 먹고 마셔. 근데 그렇겠죠. 위험한 바다에서 오래 떠돌다가 결국 또 낯선 곳에 다다랐으니까 짠 바닷물에 젖은 스펀지처럼 몸은 붓고 무거워져서 배부르게 먹는다고 해도 금방 정신을 차리진 못할 거예요. 어떻게 하지? 네, 뭘 해드리면 좋을지 물어보는 게 좋겠어요. 훨씬 많이 좋아졌어. 치료해줘서 고마워. 너희가 쓰는 진통제 로즈메리 약 집이 그리울 때도 있지만 푹신한 소파나 약재 만약 성녀께서 살아계셨다면 그분도 이런 애도는 좋아하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해.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며 자유가 꽃처럼 피어나. 그분이 자주 부르셨던 오페라의 가사야. 페가수스군요. 맞아. 자유로운 세계를 그려낸 오페라지. 거기선 단조롭고 엄격한 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자신의 신앙을 추구할 수 있거든. 강제로 따르는 수도의 집회, 예배일, 행동 강령. 심지어 어떤 오페라를 불러야 하는지 고향으로 돌아는 가고 싶지만 순례를 할 때 그 순간. 하지만 남은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몸은 좀 괜찮아지셨나요? 그래, 많이 좋아졌네. 미트 소스 파스타 잘 먹었네. 정말 처음 한 입 먹었을 때 밀려드는 맛이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다네. 마거리트 패밀리 레스토랑에 앉아서 항상 먹던 브런치를 먹던 것처럼. 그런데 얼마 전에 페가수스 한 소절을 조금 흥얼거린 걸 가지고. 또 페가수스인가요? 맞네. 배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같이 오페라를 부르던 사람들일세. 원하는 거라면 뭐든 부를 수 있었지. 단 수도의 사람들의 눈은 피해야 했지만 페가수스는 모두가 제일 좋아하는 오페라였거든. 만약에 이 오페라를 다시 듣게 된다면 싫어하실까요? 싫어한다고? 당연히 아니지. 페가수스는 최고의 오페라라네.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다들 그 오페라로 힘을 얻었는걸. 그 노랫말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살 수 있었다면. 말은 순례라고 하지만 가는 길엔 수많은 잔성이 도사리고 있고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으니 난 그들이 생전에 모두가 이런 엄격한 통제와 강제 유배, 모두를 기운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역시 월계관을 쟁취한 사람. 로코코가 생각지도 못한 답을 주셨네요. 육체적 고통은 약과 음식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정신적 고통은 다른 치료법이 필요하니까요. 다들 페가수스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사람들과 오페라를 부르게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결정했어요. 환영식 오페라. 펠로와 함께 선실을 확인하면서 일부는 손상되긴 했지만 이러면 다들 동료들과 다시 함께 공연할 수 있게 되겠죠. 뉴문 하프 전부 펠로가 가져온 것들이에요. 잘했어, 펠로. 맞아요. 펠로는 마음만 먹으면 배도 통째로 담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파수를 해석해서 이 물건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려줄 수 있어요. 물건에는 사람들의 그리움이 담겨 있어요. 사람은 언제 정말로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런 말도 있죠. 높은 벽을 넘어 짙은 안개를 뚫어 부서진 뱃머리를 밟아 자유로운 황금 양모를 쫓아 북극성의 빛 아래에서 비상하리라. 모든 것이 로코코가 꼭 물건들을 잘 수리해서 모두가 다시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겉보기엔 보잘것없는 선박. 여기엔 동시에 사람들의 강대. 어쩌면 무대 가자, 펠로. 함께 선박 파편을 무대 위에 올려보자. 고맙습니다. 귀한 손님에게 무거운 물건을 나르게 하는 거. 펠로! 이 뉴문 하프에 담겨있는 주파수에 따르면 모두의 마음을 음악으로 위로해주려던 연주자는 이 줄없는 하프만 남은 거죠. 맞아요. 그리고 하프의 주인은 연주로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요. 이 뉴문 하프에 딱 맞는 것이 아니더라도 어둠의 해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다 반지석은 모래사장에 묻히거나 조수에 가라앉기도 해요. 전설에 의하면 모든 바다 반지석은 어둠의 해변에 갇힌 영혼이라고 해요. 비바람이 불고 세월이 흐르면 바다 반지석은 결국 빛을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때에 주워와야 해요. 네, 바다 반지석은 반짝반짝해서 정말 아름다워요. 별을 만들어 위치는
무대 중앙이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반짝반짝한 별빛이 어둠을 비추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물건들은 전부 오페라 소품으로 쓰일 수 있겠네요. 기본적인 무대 세팅도 일단 완성했고요. 고맙습니다. 이 물건들의 염원은 꼭 잘 전달될 거예요. 근데 아직 무언가 빠진 것 같아요. 바다 반지석이 충분히 밝지 않아서 그런가? 페가수스에서 북극성은 희망을 상징하니까 더 빛나야 하거든요. 방금 필리포가 다들 배 위에 있을 때 별을 애워싸고 노래를 부른다고 말했어요. 근데 선실에서 네. 필리포, 순례선 위에 있을 때 다들 별을 애워싸고 노래를 불렀다고 했죠? 아, 맞아. 지금도 기억나. 그럼 그 그 별은 벨로 루카가 깨어났대요. 바다 위에 있을 때 깜깜한 밤 모두 별을 둘러싸고 엄마가 불렀던 노래를 즐겨 불렀어. 엄마가 그랬거든. 별은 희망이라서. 이젠 보물도 없. 펠로가 그러는데 별은 우리가 찾을 테니. 그치만 밖은 위험하잖아. 루카가 푹 쉬는 게 폐가 되지 않는 길이에요. 루카 말대로 별은 모두를 지켜줘요. 그래서 루카뿐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찾으려는 거예요. 그럼 루카. 펠로는 루카 몸에 남은 이 주파수를 기억하면 아까도 찾아봤지만 배에서 별 같은 물건은 없었. 맞아요. 페가수스를 그리고 모두가 쓰던 물건에 남은 주파수. 별은 모두에게 있어서 희망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전 가능이란 때로 희망을 뜻하니까요.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가고 싶어. 집에 남아있을지는.
바다 안개. 네, 섬에서는 흔하거든요. 하지만 로코코가 바다 안개를 처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요즘 날씨에는 안개가 없는 게 정상이고요. 바티르는 평소처럼 물고기를 잡으러 갔고, 바다 안개에 예민한 맞아요. 어쩌면 이번 공기가 습한 게 바다 안개가 바로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미로 같은 짙은 바다 안개. 그 속에 괴물이 숨어 있다네. 페가수스에는 안개가 끼기 전에 별을 찾아야 해요. 선박 파편인 것 같아. 괜찮아요. 작은 조개네요. 깨끗이 씻어서 펠로 조개도 넣어둬. 극단에선 보통 극단 멤버들은 그래도 반짝거리는 물건을 찾았으니 펠로가 뭔가를 발견한 것 같아요. 펠로가 너무 많이 섞여 있어서 방랑자의 주파수 감지 능력이 펠로보다 더 대단할 줄은 몰랐네요. 안개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로코코가 숨바꼭질을 할 때의 바다 안개와는 달라요. 낯설지만 의심스러운 냄새. 익숙한 듯하지만 달라요. 페가수스에서 미로는 온갖 괴물들이 도사리는 미로의 어쩌면 저처럼 오페라를 동경하는 사람이 오페라의 장면을 네, 마왕이 되기 위해서든 영웅이 되기 오페라는 희망과 용기를 줄 수도 있지. 현혹과 기만의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알아보러 가죠. 바다 안개의 냄새가 평소와 달라요. 바다 안개, 잔상, 별, 습한 토지, 헌책장, 낡은 인형, 오래된 잡동사니, 핫초코, 오렌지까지. 역시 잔상이 있었네요. 미로 속에 괴물이 숨어있다네. 안개는 사람의 마음을 흐리게 해요. 방랑자라고 해도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죠. 괜찮아요. 실패를 바탕으로 올바른 길의 방향을 또렷하게 알 수 있으니까. 황금 양모? 위에다 옮긴 흔적이 있어요. 주작의 심판. 여기도 역시 누군가 일부러 이렇게 놓은 것 같은데, 아니면 페가수스에서는 미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더 강한 괴물이 숨어있다고 해요. 그리고 역시 이곳의 잔상들도 점점 강해지네요. 조심하세요.
짙은 안개를 뚫어 자유로운 황금 약물을 쫓아 역시 벨로 뛰어볼까? 헬로가 근처에 강력한 잔상이 이제 우리 차례야. 가자, 헬로. 놀아볼까? 출정! 이하 낙하! 헬로! 걱정 마세요. 제가 있으니까. 네. 기만과 거짓으로 만들어낸 지저분한 주파수. 안 좋은 냄새가 나요. 헬로 말로는 별은 동굴 안에 있고 그 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도 있대요. 하지만 앞에 남은 길이 얼마 없으니까 미로 중심에 가까워진 건 확실해요. 거기에 있는 게 뭔지 이제 곧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체 어떤 게 있을지 감도 잡히지 않는데. 네, 같이 가요. 괜찮아요. 천천히 가죠. 네. 괜찮아요. 거의 다 왔어요. 네. 고룡? 아니구나. 괜히 놀래키는 것뿐이에요. 괜찮아요. 네. 로코코는 괜찮아. 별을 몰래 가져가서 숨기려다 실수로 전등 스위치를 건드린 모양이에요. 이 인형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죠? 저희랑 싸울 준비가 됐대요. 황금 양모, 젖은 악보, 낡은 악기. 이게 바로 마왕의 정체일까요? 아니면 잔상을 두려워하는 우인일까요?
소리의 힘과 빛이 내가 곧 길이다. 화려하게. 가더라. 이 에코들은 원래 집도 주인도 있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날 줄은 예상하지 못한 거죠. 버려진 후에도 인형들은 주인에 대한 미련 때문에 스스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주인은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포기하고 싶지도 믿고 싶지도 않았던 저들은 리나시타 전체를 샅샅이 뒤졌어요. 포기하려던 찰나 인형 그래서 이곳에 머물면서 조금씩 주워 별도 어지러운 틈을 타서 주워온 거고요. 네, 이 에코들은 전투에 서투르기 때문에 잔상을 무서워해서 감히 모습을 드러내지 못. 어둠의 해변에는 잔상이 많으니까 황금 약물을 조금 놓고 잔상 아무리 인형들도 자신들의 그래서 굴러떨어진 별을 보자마자 보물을 얻은 듯 주워온 거고요. 그 별이 자기 것이 아닌 걸 알면서도 쉽게 돌려주고 싶지 않. 그러니까 미로에 살고 있었던 건 마왕도. 네, 마침 환영식 그리고 여행에서 얻은 모든 건 소중히 여겨야죠. 이 아코디언은 주인이 준 거래요. 비록 주인은 아직 찾지 못했지만 안개와 그 속의 괴물을 없애자. 인형의 주인은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들한테 방금 그 바다 안개 미로도 오페라 속 장면을 따라서 안개가 낀 해변의 환경을 바탕으로 다른 인형과 함께 복원. 아마 주인과의 추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위해 남의 기억... 상처 입은 사람들은 서로 상처를 주는 것보단 서로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게 좋을 테니까요. 이쪽 물건은 저와 펠로가 거의 다 정리했어요. 이만 돌아갈까요? 자, 같이 극단으로 돌아가죠.
1등항에서 돌아왔구나. 어라? 꼬맹이들도 같이 왔네? 네. 제가 없는 동안 고맙긴. 요즘은 식량도 넉넉하니. 자, 인형분들은 저랑 같이 무대를 꾸미러 가죠. 정신없이 별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건 이제 드디어 모두와 핫. 하. 별이다. 별을 되찾았어. 고마워, 오빠. 벌써 엄청 많이 당연하지. 보라색 머리 언니가 가장 빈 다들 별을 둘러싸고 핫. 헛. 에코는 물건에 남아있는 무대에서 쓸쓸한 아가씨는 주인이 쓰던 뉴문 하프를, 그리고 마술사는 자기 주인을 찾았죠. 모두 주인이 자신들을 버린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맞아요. 인형들의 주인은 유배된 거예요. 물건만 남긴 사람도 있고 극단에 남은 사람도 있죠. 인형들의 주인은 인형들까지 수도회에게 끌려가는 걸 바라지 않아서 주파수와 기억을 지우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마왕은 불합리한 통제와 금지,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가볍게 던지는 유배라는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평온한 삶을 망쳤을까요? 네. 당분간 유배당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으니까 저희 무대가 지루한 경문구국, 언젠가 라군나 거리가 다시 자유로운 오페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브렌트와 바도리오도 얼마 전부터 이 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만큼 열정적으로 오페라를 사랑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이번 환영식 오페라는 새로운 순례자뿐만 아니라 북극성을 걸어서 이 기쁜 도와줘! 도와줘! 티나, 여전히 아름다운 노랫소리네요.
페가수스 신편을 위해 노래해주셔서 천만에. 노래를 더 크게 불러야 루카의 북극성 빛에 어울리지. 루카는 아직 무대에 서기 힘드니까. 쓸쓸한 아가씨, 이건 사바저씨, 큰 인형씨, 당신 네,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네요. 마지막 바다 반디성만 남았어요. 이건 로코코 거예요. 네. 벽을 너무 안개를 뚫고 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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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벨로 벨로 감사합니다. 월계관을 쟁취한 사람, 정말 멋진 공연이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말은 방랑자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처음 만난 순간 펠로와 저는 방랑자에게 아주 특별한 주파수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펠로조차도 분석하지 못할 만큼 특별했죠. 방랑자가 리나시타에 오면서부터 바다 안개가 구축한 미로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당신이라면 속박을 깨트릴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심지어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당신의 존재로 인해 변하고 뭔가 특별한 사건들이 당신 앞에 닥칠 거고요. 로코코는 알아요. 큰 능력에는 큰 책임도, 위험도 따른다는 사실을. 저기, 극단에 들어오지 않으실래요? 좋아요. 방랑자는 모두를 위해 완벽한 공연을 보여주셨고 모두가 새롭게 출항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저희는 이미 같은 배를 탄 거예요. 만약 방랑자한테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언제든 극단에 알려주세요. 극단은 언제나 당신의 동맹자이자 지지자이니까. 무인도로 유배당한 사람들은 스스로 형형색색의 물건들을 주어서 보금자리를 만들었어요. 부유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은 곳이지만, 그리고 방랑자는 이런 웃음과 자유를 다시 라군나로 전할 기회를 주셨어요. 희망을 뜻하는 물건들은 월계관을 쟁취한 사람의 공연을 통해 극단 전체에 희망을 퍼뜨렸고요. 당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로코코의 첫 번째 신입 환영식도 극단 복귀도 무사히 마쳤어요. 이제 마음속 짐도 내려놓고 몸도 가벼워져서 말이 다 도움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보탬
보통 저는 이게 여행을 떠날 때 꼭 그리고 펠로를 타고 가든